여기는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앞에 보이는 승용차를 주목해주세요. 차로 변경을 하는 운전자. 하지만 시야에 없던 SUV 차량이 빠른 속도를 내 달려오자 놀라서 지금 비틀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결국 끝내 정복된 차량과 제보자는 그대로 2차 충돌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네. 차선 변경 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차가 뿅 하고 나타난 거죠. 그 운전자도 깜짝 놀라서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충돌 직후 다행히 창문을 통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뒤편에서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까 뭐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다고 하시고 차가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고요. 회전하다가 보니까 뒤에서 연기도 나고 차선 변경할 때 일단 안 보이잖아요. 사각지대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험 앞에 흔들리지 않을 운전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미리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겠죠. 다음은 서울 올림픽대로입니다. 빨간 원안에 지금 적재물을 실은 트럭이 보이는데요. 이때 1차로에는 어느새 SUV 차량 한 대가 트럭 가까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좀 불안하죠?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휘청이다가 결국 전복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제보자 속도가 빨랐다면 충돌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 트럭이 1차선을 제대로 못 봤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1차선에서 SUV 차량이 진입하니까 놀래가지고 핸들을 살짝 꺾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았던 SUV 차량. 없다고 생각하던 차량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트럭이 일순간 조향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도로를 달리면서 스스로 모든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십니까? 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정확히 사각지대 범위에 들어가는 순간 그 차량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데요. 다음 영상입니다. 제보자가 차로를 바꿔 들어섭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진입한 듯한데요. 그런데 갑자기 힘이 가해지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 멈춰섰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일인데요. 사고 원인을 보시죠. 후방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버스가 제보자에 이어 동일 차로로 들어선 겁니다. 버스와 부딪히면서 밀려난 제보자는 결국 이렇게 승합차까지 크게 충돌했습니다. 심지어 차로 변경이 안 되는 안전지대였기 때문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상황을 들어보니까 차는 일단 폐차를 시켰고 동승자분께서 좀 크게 부상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차선 변경을 완료하고 버스가 넘어오는 것을 제 옆 시선을 통해 느끼게 됐는데 너무 놀라서 일단 클락션을 울렸는데 차에서 그 버스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고 큰 차들은 안 보이니까 그냥 들어오는데 참 사각지대라는 게. 네, 우선 교통법규를 지켰다면 사고 위험도 없었겠죠. 더불어 버스에 사각지대가 없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참 많아요. 이렇게 버스 옆을 주행하게 되는 일은 꽤 흔한데요. 하지만 방심하는 그 순간 계속 밀고 들어와요. 제보자가 경종을 계속 울려봤어요. 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버스는 제보자를 바로 옆에 두고도 그대로 차로를 넘어왔어요. 버스가 밀고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적 울리면서 급브레이크를 잡고 전세 버스는 방향 지시등도 그 상황에서는 켜지도 않았었거든요. 네, 버스의 사이드미러는 다른 차량에 비해 크기가 큽니다. 하지만 이는 자체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죠. 사각지대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물론 시내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심지어 버스가 차량과 충돌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한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운전기사분께서 저보고는 왜 이렇게 됐냐는 식으로 저보고 오히려 묻길래 저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 입장이 돼버려서 당황을 좀 많이 했거든요. 바로 충격 바로 당시에는 제 차량과 접촉 사실을 아마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앞을 보고 제대로 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주변 차량을 인지하는 겁니다. 특히 버스가 순간적으로 옆에 차량을 보지 못하고 차로 변경을 하는 위험은 이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가 멀리 있는 경우는 이렇게 높기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만은 가까이 붙어있는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전후 좌우가 모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게 버스이기 때문에 특히 버스의 주위에 붙어있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들어오는 버스에 놀라는 경우 많으시죠? 당연히 나를 봤겠지 싶겠지만 버스 운전자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와가지고 앞에가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잘 몰라본다니까. 갑자기 따라 갑자기 꺾으면 뒤에 있는 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뒤에 옆에 여기 백밀러 범위권에 벗어나 있는 게.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거울이 물론 크지만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요 바로 여기서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예 안 보이는군요. 사실일까요?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용차를 버스 옆에 이렇게 나란히 세워봤는데요. 차량이 있는 자리는 바로 사각지대 위치입니다. 자, 이제 운전석에 올라서 사이드밀러를 살펴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 보이네요, 정말. 예, 방금 전까지 옆에 있던 차량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예. 하지만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면 있어요. 예. 네,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더 클 수밖에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다 없겠군요. 보니까 그 브레이크 밟으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운전자는. 차체가 또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승용차보다는 제동거리가 길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버스에 승객들이 탑승하기 때문에 버스 운전자는 물론이고 함께 달리는 다른 운전자들도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각지대 사고 제로에 도전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자가용 운전자는 특히 주변에 버스가 차선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양보 운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보인다고 양보 운전. 생각해야죠. 끼어들게 하지 그렇죠. 말고요. 다른 자가용하고의 상태하고는 버스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미리 충분하면 미리 앞서서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제동을 해서 뒤로 빠져주게 되면은 버스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주거든요. 네, 사각지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최대한 버스 옆에 장시간 붙지 말아야 하고요. 또 차로 변경 시엔 거리 유지와 방향 지시 등 또한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될 경우엔 살짝 경적을 울리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와이드미러와 같은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네,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 함께하는 5천만의 교통안전. 보이지 않는다고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려진 위험까지도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 여러분의 몫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네.